문정인 특보가 무슨 발언을 한 모양입니다. 워싱턴 가셔서 어떤 이야기인지 저는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일외교안보분과위원회 참여 중이시죠. 동국대 북한학과의 김영현 교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현입니다. 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인데 문정인 특보가 무슨 발언을 했습니까? 지금 문정인 특보의 이야기는 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한미 정상회담에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찾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취재 발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그 남관계나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드러난 모양인데요. 어떤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것들은 좀 감춰두고 테이블 밑에서 논의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 공개가 많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놓고 단순히 좋은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한미 정상회담 이번 의미는 하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만난다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간의 만남을 통해서 상호 간의 이해를 좀 증진시킨다. 이게 가장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첫 만남에서 뭔가 스킨십을 많이 하고 또 한미 간의 현안 또는 한반도 현안, 핵 문제랄지 또는 사드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쪽의 만남이라면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처음 만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청난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네. 처음 만남에서 양 정상이 스킨십을 많이 하면서 네. 상호 이해 폭을 넓힌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양국 정상이 이제 처음 만나는 경우니까 조금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스킨십을 나누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정상회담에서 이야기 나눌 여러 가지 아젠다가 나와야 될 건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한국 쪽에서 미국 쪽에다가 이야기해야 될 또는 중요한 아젠다가 있다면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강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특히 지금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나 또 전반적인 한반도의 여러 가지 그 난제들이 있습니다만 네.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뭐 미국 쪽에서도 가끔 이제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만 함께 가자 또는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한미 정상이 두 손을 잡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과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약간 그 형식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한미 정상이 충분한 이해 속에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또는 함께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다라면 네. 그건 굉장히 성공한 회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한미 간에 지금 현안들이 좀 있습니다. FTA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문제랄지 사드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내놓기보다는 상호 이해의 폭을 충분히 넓히는 많은 대화를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지금 정상회담에서 과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2가지 말씀해 주신 한미동맹의 중요성, 함께 갑시다라는 것은 그냥 뭐 수사적인, 의례적인 표현이다라고 치고 3번째 말씀하신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또 견해의 제시, 사드 문제에 대한 미국에 있으면 오해를 해소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 외에 한국 경제의 발전 또 한국 경제의 미래 비전 차원에서 미국 쪽과의 공동 협력,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한미 통화 수합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현안들이 좀 준비되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정상회담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뭐 4차 산업혁명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한미 간의 경제 협력이나 또는 한미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정리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이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한반도의 긴장 고조된 상황들 이런 네. 것들을 해소하고 또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성공한 회담으로 간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또 G20 회의도 있고요. 또 그렇죠. 앞으로 한미 정상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회담에서 어떤 그 성과를 가장 중요한 성과만을 좀 목전에 두기보다는 네.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네. 그 털을 다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의 한미 정상의 회담에서의 그런 결과물이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문재인 특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방금 말씀하신 동안에 기사 몇 개를 체크해 보니까 워싱턴에서 네. 하신 말씀 중에 내용이 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한미 군사훈련 중단할 수 있거나 아니면 축소할 수 있고 전략무기 배치 축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네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글이다, 내용이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이야기 아닐까요? 특보로서.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청와대 반응이 이제 나왔는데요. 네.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지금 대통령께서 방미를 앞둔 상황에서 네.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중이 실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개인적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물론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남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그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한미 군사훈련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한미동맹 또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선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더 이상 뭐 나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몇 개가 있는데 정부 네. 쪽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쪽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북한이 미국과의 어떤 물밑 외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북한이 미국에다가 제안한 것 중에서도 방금 문정인 특보가 말씀하신 내용도 약간 좀 비슷한 내용이 있긴 있는데 다른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할 말하는 외교 이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데 이 할 말하는 외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교적 실익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할 말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뭐 꼭 이번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의 한국의 외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는 네. 당당한 외교, 또 협력 외교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앞으로 우리 외교의 하나의 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그런 외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관철시키는 외교를 찾고 네. 또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또 우리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얻어낸 네. 이런 차원에서의 외교를 펼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할 만하는 외교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저자세교랄 이런 것들을 네. 국제사회에서 벗어나서 네. 우리의 어떤 그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포함해서 모든 외교 활동에서 네. 좀 대등한 수준에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는 뭐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한미 관계의 설정도 물론이고 한일 또는 한러 정상회담 때마다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될 외교적 그 위상이라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 담론들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왜 이게 할 말하는 외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지금 특히 4강 외교를 우리가 펼치는 과정에서 네. 우리 국익을 뭐 취하는 그런 부분은 뭐 당연한 외교의 그런 목표이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외교 활동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적극적인 또 능동적인 그런 차원에서 어떤 성과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그 상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표현을 좀 하자면 좀 비위를 맞추는 이런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난번에 지금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돼서 한일 외교랄지 네. 또는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한미 외교 이런 예. 부분들에서 예. 좀 더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좀 더 그 당당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 예. 이것이 앞으로의 외교의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그렇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미 정상회담이지만 사실은 위안부 문제라든지 한일과의 관계 문제를 비롯해서 한중 관계 이것도 미국과 어느 정도 협력 관계라 그럴까요? 논의를 좀 네.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정상회담은 뭐 여러 가지 의제를 다루기보다는 네. 아까도 말씀드린 상호 간의 스킨십을 최대한 하는 네. 또 그 과정에서 예. 지금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가 보수 정부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진보 정부다 이렇게 본다면 네. 이 흐름 속에서 뭔가 좀 상호 접점을 잡고 상호 간에 뭔가 그 상황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좀 만들어내는 뭐 네.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면 네. 지금 구체적으로 한중 또는 한일 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세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예, 예. 전작권 문제라든지 남북 경협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런 문제들도 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미묘하고 또 상당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 언론을 통해서 약간 드러나긴 했지만 그래도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주고받는 무엇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미국인 대학생 먼비어죠. 이 친구가 식물인간 상태라 그러나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귀환이 된 것 같은데 북미 대화 또는 남북 대화 여기에 있어서 이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장애물이나 걸림돌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지금 원비어 이 문제로 미국 여론이 북한에 대해서 꽤 나빠진 게 또 사실입니다. 네. 그 부분은 감수를 북한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한편 압박하면서도 또 대화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원비어 사태가 아주 지금의 어떤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서 아주 장애로 그렇게 작용하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하면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원비어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네. 국제사회가 또는 미국이 또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네. 그것과 별개로 또 지금의 한반도의 군사 긴장 해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네. 또 대화도 한편으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김용인 교수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활동하고 계시니까 러시아의 중요성을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지렛대를 잘 활용하셔서 한미 네네. 정상회담에도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일외교안보분과위원으로 참여 중인 문재인 동국대 북한학과 대통령의 김용현 통일외교안보특보죠.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의 이른바 워싱턴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논란이었죠. 네. 예.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사드 문제와 그 한미 동맹 관계에 관련된 발언이었습니다. 이 사드 때문에 한미 동맹이 깨진다면은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듣기 거북한 발언일 수도 있었겠는데 네. 어쨌든 그 사드 배치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환경영향 평가 등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그 진행돼야 된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걸릴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법과 관련된 그 발언이었습니다. 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을 하면 한미 합동 훈련 때 전진 배치된 이 전략자산 전개 등 훈련 규모를 그 축소하는 것을 미국과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것이죠. 예. 이에 대해서 그 야당들 일제히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이 문제를 그 동등한 무게를 놓고 북한과 그 거래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느냐. 뭐 김정은 특보 아니냐 이런 말까지 했다고 그러죠. 네. 북한은 그 압력에 대한 토항이다. 실익 없는 그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특보의 그 사퇴까지 이제 촉구하고 나섰고요. 여기에 그 상당수 보수 언론들도 이제 가세를 했죠. 그러자 이제 청와대가 이 문정인 특보의 그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수습해 나섰습니다. 네. 문정인 특보의 발언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야당과 보수 언론은 물론이고 이 미 정부와 청와대까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그 몇 가지 포인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뭐가 문제인가요? 네, 뭐가 문제라기보다도요. 네. 저는 정말 이제 이게 도대체 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 이런 물음도 좀 던져보게 되는데요. 예. 가장 먼저 이제 제가 지적할 지점은 이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다. 이런 측면입니다. 문정인 특보의 제안이 그렇습니다. 예. 이 야당과 보수 언론들은 마치 문정인 특보가 그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 듯한 발언이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러나 그 문정인 특보의 그 제안은 사실 그 북한으로서는 받기 힘든 제안입니다. 우선 그 각국의 입장을 보면 말이죠. 미국은 대화와 그 협상의 그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그 비핵화, 최소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죠. 예.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핵실험 정도는 중단하겠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 중국은 어떤 입장이냐? 중국은 이른바 그 쌍중단 입장이죠. 네, 북한의 핵실험과 그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과 함께 한미 합동훈련도 중단을 하자. 서로 좀 맞바꾸자 이런 제안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정인 특보, 이 북한의 핵실험은 물론이고 그 미사일 활동까지 모두 동결한다면 그때 미국과 한미 합동훈련에서 그 전략자산 전개 등의 그 축소를 좀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일단 보면은 그 중국 측 제안과 좀 유사한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이 문정인 특보의 제안은 우선 이 미사일 활동의 동결까지를 이제 의미한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은 중국 측보다 더 강도 높은 요구를 북한 측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반면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한미 연합훈련 등의 그 축소를 미국과 논의해 볼 수 있다. 수준은 더 약한 것이죠. 예. 그래서 결코 그 북한으로서는 받기 힘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야당과 보수 언론은 마치 이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 듯인 양 주장하는 것은 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북한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면 굳이 이런 제안을 뭐하러 했을까라는 이야기도 당연히 따라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죄송합니다. 문정인 특보죠. 예. 네, 문정인 특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북한이 받기 힘들겠지만 일단 물꼬라도 좀 터보자는 이런 측면에서 제안하는 것이다. 이제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요. 이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완전히 그 교착 상태인데 어떻게든 그 타결을 위한 그 신호를 좀 보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점이겠죠. 네.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사실 북한을 겨냥한 게 아니라 바로 미국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사실 이제 그 트럼프 미 행정부의 그 대북 정책 큰 방향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그 설왕설래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 정리를 했다고 해서 내놓은 게 이른바 그 최대 그 압박과 관여 정책입니다. 네. 중국을 통한 그 우회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시키고 북한을 그 협상 테이블로 그 나오도록 한다는 이제 전략이죠. 예.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전 그 오바마 정부 때의 그 전략적인 인내 정책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그런 정도로는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를 좀 풀 수 없다. 최소한 북한의 요구에 이 부응하는 그 신용이라도 해야 이 북한과의 그 대화와 그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그러면 미국 측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바로 이제 워싱턴에 가서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것이죠. 이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6.15 그 남북 공동선언 그 17주년 그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그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 여기에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 그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근데 지금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의 개인 견해라고 그렇게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문제인데요. 한미 관계에 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 엄중 경고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그 문정인 특보는 사실 미국에 가기 전에 사전에 그 청와대와 협의를 한 내용이다. 이렇게 발언한 바 있고요. 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사실은 논의를 좀 했다고 하죠. 네.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은 좀 각기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든지 간에 바로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미국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좀 중심을 잘못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올 법합니다. 그리고 그 청와대로서는 특히 이번 그 문정인 특보의 발언 가운데 사드 때문에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 발언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다는 이렇게 후문이기도 한데요. 네. 왜냐하면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 사드의 그 환경 영향 평가 문제 등에 대해서 아주 이 국무장관이나 이 국방장관과 그 만난 자리에서 그 격렬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이제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가 있었죠. 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 등으로 그 한미 간 불협화음이 노출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 이제 이런 해석도 같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러나 그 사드 문제 우리 정부로서도 이게 분명하게 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아닌가. 그래서 과연 이런 그 임기응변식, 눈치 보기식 대응이 과연 사드의 그 해법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드 비용까지 그 한국에 그 요구할 그 기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또 그 한미 동맹의 그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이 트럼프 미 대통령 그 거친 공세로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 과연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핵 문제 등은 물론이고 이 사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갖고 중심을 갖고 명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죠. 열흘 뒤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어찌 본다면 탐색전 차원에서 문정인 특보가 일단 던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미국 떠보기였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인데요. 이게 미국 조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정상회담 또 전략을 짤 필요가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도 좀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뉴스의 맥 여기까지 진행하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 기반을 다지는, 네. 그 털을 다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의 한미 정상의 회담에서의 그런 결과물이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문정인 특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방금 말씀하신 동안에 기사 몇 개를 체크해 보니까 워싱턴에서 하신 말씀 중에 내용이 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한미 군사훈련 중단할 수 있거나 아니면 축소할 수 있고 전략무기 배치 축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글이다, 내용이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이야기 아닐까요? 특보로서.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청와대 반응이 이제 나왔는데요. 네.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지금 대통령께서 방미를 앞둔 상황에서 네.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중이 실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개인적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물론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남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그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한미 군사훈련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한미동맹 또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선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더 이상 뭐 나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몇 개가 있는데 정부 쪽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쪽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북한이 미국과의 어떤 물밑 외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북한이 미국에다가 제안한 것 중에서도 방금 문정인 특보가 말씀하신 내용도 약간 좀 비슷한 내용이 있긴 있는데 다른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이게 만남이라면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처음 만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청난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네. 처음 만남에서 양 정상이 스킨십을 많이 하면서 네. 상호 이해 폭을 넓힌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양국 정상이 이제 처음 만나는 경우니까 조금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스킨십을 나누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정상회담에서 이야기 나눌 여러 가지 아젠다가 나와야 될 건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한국 쪽에서 미국 쪽에다가 이야기해야 될 또는 중요한 아젠다가 있다면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강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특히 지금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나 또
전반적인 한반도에 여러 가지 그 난제들이 있습니다만 네.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뭐 미국 쪽에서도 가끔 이제 그런 표현들 씁니다만 함께 가자 또는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한미 정상이 두 손을 잡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과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약간 그 형식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한미 정상이 충분한 이해 속에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또는 함께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다라면 네. 그건 굉장히 성공한 회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한미 간의 지금 현안들이 좀 문정인 특보가 무슨 발언을 한 모양입니다. 오싱턴 가셔서 어떤 이야기인지 저는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본과위원회 참여 중이시죠. 동국대 북한학과의 김영현 교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현입니다. 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인데 문정인 특보가 무슨 발언을 했습니까? 지금 문재인 특보의 이야기는 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한미 정상회담에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찾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취재 발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그 남관계나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드러난 모양인데요. 어떤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것들은 좀 감춰두고 테이블 밑에서 논의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 공개가 많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놓고 단순히 좋은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한미 정상회담 이번 의미는 하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만난다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간의 만남을 통해서 상호 간의 이해를 좀 증진시킨다. 이게 가장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첫 만남에서 뭔가 스킨십을 많이 하고 또 한미 간의 현안 또는 한반도 현안, 핵 문제랄지 또는 사드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FTA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문제랄지 사드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내놓기보다는 상호 이해의 폭을 충분히 넓히는 많은 대화를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지금 정상회담에서 과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두 가지 말씀해 주신 한미동맹의 중요성, 함께 갑시다라는 것은 그냥 뭐 수사적인, 의례적인 표현이다라고 치고 세 번째 말씀하신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또 견해의 제시, 사드 문제에 대한 미국에 있으면 오해를 해소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 외에 한국 경제의 발전 또 한국 경제의 미래 비전 차원에서 미국 쪽과의 공동 협력,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한미 통화 수합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현안들이 좀 준비되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4차 산업혁명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한미 간의 경제 협력이나 또는 한미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정리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이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한반도의 긴장 고조된 상황들 이런 네. 것들을 해소하고 또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성공한 회담으로 간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또 G20회의도 있고요. 또 그렇죠. 앞으로 한미 정상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회담에서 어떤 그 성과를 가장 중요한 성과만을 좀 목전에 두기보다는 네.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할 말 하는 외교,
이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데 이 네네. 할 말하는 외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교적 실익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할 말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뭐 꼭 이번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의 한국의 외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는 네. 당당한 외교, 또 협력 외교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앞으로 우리 외교의 하나의 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그런 외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관철시키는 외교를 찾고 네. 또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또 우리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얻어낸 네. 이런 차원에서의 외교를 펼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할 만하는 외교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그 저자세 외교랄지 이런 것들을 네. 국제사회에서 벗어나서 네. 우리의 어떤 그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포함해서 모든 외교 활동에서 네. 좀 대등한 수준에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는 뭐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한미 관계의 설정도 물론이고 한일 또는 한러 정상회담 때마다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될 외교적 그 위상이라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 담론들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왜 이게 할 말하는 외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지금 특히 4강 외교를 우리가 펼치는 과정에서 네. 우리 국익을 뭐 취하는 그런 부분은 뭐 당연한 외교의 그런 목표이겠습니다만 네. 그러나